요즘 한 달 고정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휴대폰 요금, 인터넷비, 각종 구독 서비스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빠듯해질수록 이런 고정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소득이 줄었거나 갑작스럽게 지출이 늘어난 시기라면 이 돈 그냥 내도 되는 걸까? 하고 의문이 드는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7월부터는 꼭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손해보고 지나가는 구조죠. TV 수신료, 건강보험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우리가 늘 내고 있는 돈들 중 일부는 신청만 하면 아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중 혜택을 직접 챙길 수 있는 핵심 정보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들 또는 고정 지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고정비라고 해서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내도 되는 돈도 있고 줄일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쓰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 데이터도 다 쓰지 않는데 비싼 요금제를 유지하는 휴대폰 요금, 묶여있는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 등은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손을 대지 않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용은 당장 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계속 내고 있는 고정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TV 수신료입니다. 요즘은 TV 없이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으로 모든 방송 콘텐츠를 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이나 관리비에 포함돼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TV가 없는 가정이라면 신청만 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해 면제 신청을 하거나 둘째,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 또는 집 내부에 TV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한전이나 KBS 측에서 실제로 TV가 없는지 방문 확인을 하거나 전화 확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앞으로는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바로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로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당당하게 면제받을 수 있는 분들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2,500원, 1년에 3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이면 30만 원입니다. 나한텐 해당 없겠지 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집도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돈은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고 낯설죠? 그런데 이 돈 이사할 때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복도, 배관,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등 공용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걷어두는 제도입니다. 이 돈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 즉 임차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나 전세에 이미 큰 돈을 지불하고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사할 때 이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실제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항목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이름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거주기간 동안 낸 총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사 전에 집주인에게 환급 요청을 합니다. 관리비 납부 내역서를 첨부해서 보증금 정산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셋째,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 등 공식 문서를 보내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환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 확인입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매달 내는 항목입니다. 10만 원씩 12개월만 해도 120만 원입니다. 그냥 이사 나가버리면 이 돈은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꼭 확인하고 이사할 땐 납부 내역서를 챙긴 뒤 당당하게 환급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고정비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오를 때 이거 조정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신청한 사람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통상 11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자동 조정되는데 올해처럼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11월부터 그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줄어든 경우 굳이 11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미리 신청하면 7월분 보험료부터 바로 조정된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신청하면 7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8월 12일에서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7, 8월분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9월 2일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적용하고 9월분도 조정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 날짜가 하루만 늦어도 보험료 수십만 원을 그냥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변화는 이제는 지역가입자뿐 아니라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만 사업소득, 배당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근로소득, 연금, 임대, 기타 소득까지 포함해 총 6가지 소득 유형 모두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급여가 끊긴 분, 사업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임대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고령자 등도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줄어든 경우뿐 아니라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도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 폐업 사실 확인서 등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둘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직원 상담 후 현장에서 바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험료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7월과 8월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8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하루만 넘겨도 그 달은 적용이 안 되므로 날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7월 25일에 신청하면 7월 보험료부터 조정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8월 12일에 신청하면 7월과 8월 보험료는 조정 안 되고 9월분부터 줄어든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미 낸 7, 8월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신청해 조정 혜택을 받는 분과 늦게 신청해 손해보는 분의 차이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분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분들은 이번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꼭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보험료를 매달 수십만 원 내고 계신 분들, 한 달만 일찍 움직이면 그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7월 1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또 다른 돈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실직하거나 폐업하는 등 소득이 갑자기 끊긴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한시적으로 연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태거나 장기간 치료나 요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자녀 양육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연체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는 체납으로 처리되지 않고 가입 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나중에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연금을 낼 수 있고 기존의 가입 기간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의 경우 고용보험 수급 자격 확인서, 폐업의 경우 사업자 폐업 사실 증명서, 치료 중인 경우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특히 7월 이후 소득이 줄었거나 없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꼭 문의해보고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이익 없이 가입 유지가 가능하다는 건 노후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활바우처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물가와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 지자체마다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비와 냉난방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교통비 월 3만 원 지원 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7월부터 대중교통 전용카드 충전 방식으로 월 최대 3만 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일부 지역은 여름철 전기료,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일부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런 제도는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복지 포털을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부분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 플러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거나 분기별 재충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바우처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바우처는 지급되지 않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7월 이후 무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통비 지원을 받으면 외출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만 들르면 생각보다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문화누리카드 들어보셨나요? 이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문화복지 카드입니다. 책을 사고 영화를 보고 공연을 예매하고 심지어 고속버스나 철도 승차권도 구매할 수 있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카드죠. 올해 1차 신청은 2월 3월에 마감되었지만 7월부터 하반기 추가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분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가족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발급 후 책방, 서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교통비 등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 중이라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카드를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에 신청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이번 7월에 꼭 챙기시라고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TV 수신료. TV가 없는 가정은 신청만 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해보세요. 둘째, 장기수선 충당금. 세입자가 낸 경우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납부 내역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꼭 환급 요청하세요. 셋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7월 1일부터 신청한 사람만 줄어든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8월 11일 전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소급 가능합니다. 넷째,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실직이나 소득 중단 시 신청하면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체납이 아니라 정지 상태로 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섯째, 지자체 바우처. 교통비, 냉난방비 등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니 꼭 문의해보세요. 여섯째, 문화누리카드. 7월부터 하반기 추가 신청 시작됩니다. 연 13만 원으로 체경화 공영교통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씩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도들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를 보게 되죠.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고정비 부담이 큰 시기일수록 이런 제도는 하나라도 더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제도와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